네,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기조는 경제를 살리는 데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경제 살리자 정책에 맞춰서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경제가 처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 부문별 대처 방안, 해법은 있는지 또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며 문제점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각 부문별로 해법은 어떻게 될까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이제 정책 당국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 우리 경제의 큰 흐름, 거시경제의 기조, 목표가 좀 잘 설정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보면 이제 위기 과정에서 보면 긴축, 복지냐, 성장이냐 했을 때 대체로 위기를 잘 풀어가고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성장 경기 부양 쪽에 예. 중점을 뒀던 국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통해서도 재정 적자가 있을 때 네.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했을 때는 당장 아쉬워서 긴축을 이렇게 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위기가 이렇게 극복되지 않았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경기 부양 쪽에 있던 크루그마 독트린 선택했던 국가들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 정부도 너무 복지에 얽매이면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긴축에 얽매이면 지금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또 한국 경제의 지금 발전 단계를 볼 때에는 사실 성장의 탄력도 우리 경제를 젊게 유지해서 탄력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래서 조로화를 방지해야 중지구 함정에서 빠져나갈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지금은 복지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경기를 부양하는 쪽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성장 우선한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단기적으로 보면 재정 지출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경기 부양 효과는 아무래도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더 경기 부양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여전히 건전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 쪽에서는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함성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 지출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총수를 진작시키는 이 정책이 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렇게 대기업 총수와의 대통령과 이렇게 면담 이런 데서 예. 규제 완화 이런 쪽에 기업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건데 어제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좀 이쪽 분야에 초점을 쳐서 기업의 규제 완화 이런 쪽에 초점을 둬서 모임이 갖는 거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비교적 좀 진지하면서 좋은 결과가 더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아침자의 매스컴의 평가인데요. 역시 근해노믹스의 핵심은 뭐가 될 것이냐. 기업이 뛰어놀다 하는 측면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강화보다는 역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 전 세계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노믹스가 대부분 다 레이고노믹스의 규제 완화 감세하는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게 경제정책의 중점이다. 정책 단계에 끌어가지는 않는다. 예.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 이제는 이렇게 경기 부양책 칠 때는 반드시 감안해야 될 게 우리 경제 주권을 찾는 노력. 왜냐 부양 효과가 해외 누수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국민들에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경제 주권을 찾는 노력이 결부돼야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4% 5%에도 우리 국민들한테 떨어져야지 우리 경제의 체감 경제, 국민들의 체감 경제 개선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부분은 좀 소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주권을 찾는 노력이 결부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강조해 주신 부분이 우리 경제 주권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윈블던 효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증시 아니겠습니까? 네, 증시 맞습니다. 분야에서 무엇보다 제일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가장 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증시 보면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증권면에도 예.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는 지금 우리 증시에 보면 꾼들만 남아있다. 타짜들만 남아있다. 개인 투자만 떠나간다. 그리고 외국인들만 남아있다. 한국의 증시가 경제발전 단계에서 보면 2만 달러를 넘어섰고 또 외형상 경제 규모를 볼 때는 GDP 규모, 무역 규모, 시가총액, 그 다음에 20에서 50클럽 가입 이런 경제 외형상으로 보면 세계 9위에 해당되거든요. 예. 이러한 국가의 증시에서 지금 대중화되는 개인 투자가 참여하지 않고 대부분 다 타짜들만 남아있다. 그리고 사실 외국인들만 남아있다. 하다 보니까 타짜라든가 외국인에서 스트레스 받는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지금 심한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했을 때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의 이렇게 좌우되는 장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윈블던 현상, 여기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예. 역시 아직도 제도 곳곳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외국인의 무대 풍조 이렇게 하지 않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역시 제도라든가 이런 걸 말해주는 것이 각종 연구기관인데요. 연구기관에서는 우리 독특한 제도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사실 외국인에서 어디 앞서가는 국가에서 이렇게 돼서 그게 한국의 경제 현실과 관계없이 마치 그게 스탠다드인 양 해서 정책 재현하는 시각은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백그라운드가 해당되는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치 선진국의 한국 경제 현실에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계속해서 들이대다 보니까 예. 외국인의 우대풍조가 계속해서 남아있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주권을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그 증시에 대한 외면하는 현상은 이렇게 좀 계속해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느 분야보다도 주권을 찾는 노력은 증시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총수 간의 이제 만남이 있었는데요. 네네.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이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또 그와 맞물려서 기업 입장에서도 단순히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또 모습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죠. 지금 이제 기업인들께서는 어제 아주 그 좋은 대안들을 많이 내었고, 정말로 한국 경제 현실과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좋은 데를 많이 하셨고, 예. 적극적 의지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예. 이렇게 기업인을 탓하는 게 아니라 덧붙인다면, 최근에 그 글로벌 사회에서 보면 글로벌 마인드라는 게 애국심을 떨어뜨리는 거냐? 그렇지 않다. 항상 보면 글로벌하면 한국의 은둔의 왕국처럼 비치지 말아야 된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성과의 과실은 예. 아무리 글로벌 되더라도 국민을 지향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1990년부터 대기업의 세계 경영의 이론적 기반을 짜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두적으로 저희들이 그 연구해서 짰는데요. 글로벌 하면 기업의 애국심을 약화시킨다.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약화시킨다. 예. 이런 쪽의 그 트레이드업 관계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왜 애국심, 자긍심을 고쳐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경제활동의 부가가치의 주역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애국심이 고치돼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이런 노력이 좀 결과했으면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을 사랑하자. 최근에 예. 국민들도 한국을 사랑하고 기업들도 한국을 사랑하고 투자자들도 한국을 사랑하고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도 좀 한국에 내왔으면 한국을 사랑하자 하는 이런 한국을 사랑하고 우선하는 마음이 좀 무엇보다도 기업이 가질 필요가 있다. 글로벌 된다고 해서 애국심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어떤 회장님께서 아주 인상적인 기표를 했어요. 예. 이제는 창조 경제가 따라가는 데에서 이제 일을 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차세대에 진짜 지금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훌륭한 한국의 성장 동력, 씨앗을 좀 많이 뿌릴 필요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알파라이징 업종이 되겠죠. 예. 소위 상당히 기존의 인식에서 완전히 뛰어넘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2007년, 2008년대 스티브 잡스가 세계 모든 것을 한 손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때 현품은 안 가져왔습니다. 미 기업의 모텔에서.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분이 세계 모든 기업을 당신의 손 안에 넣겠습니다. 했을 때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분도 불과 그때 그 얘기를 해서 5년 정도뿐이 안 지났는데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의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두들기면 네. 다 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때 당시 인식으로 보면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스티브 잡스의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또라이적인 발상이 아니자 하는데 예. 그게 5년, 6년호가 돼서 세계를 지금 예. 아주 발칵 뒤집어 놓지 첫 않습니까? 시기만 해도 이해 못하는 분들 많았죠. 그렇습니다. 예. 발칵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기업에서 많이 나오고 그게 창조 경제 요체다. 한국의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쪽을 한국 국민들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뛰어나니까 예. 그런 것을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한강의 지역이라든가 제2의 테이크업 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이 되지 않냐 생각하고요. 우리가 보면은 그동안 김대중 정부서부터 이 벤처 정책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창조개가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보면 IT 업종은 선도 산업이고 전통적 제조업은 시골 산업이다.
아직도 제조업하느냐 이런 각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는 지금은 고용 창출, 국민의 체감 경기 개선에서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 국민 입장에서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 중에서 역시 고용 창출 증대를 위해서는 전통적 제조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세계 각국들이 제조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각도에서는 제조업도 균형 있게 이렇게 골고루 정책 지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런 노력이 알로쳐야 사실상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대기업들 현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세대 성장 산업이라든가 기회적을 육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현금이 기업의 설비 투자가 돼서 잠재 성장 기반에서 그것이 차세대의 알파라이징이든 제조업이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이 현금을 설비 투자해야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어저께 대통령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는 제발 말씀대로 규제를 좀 대폭적으로 완화해주는 좀 다소 지금 상태에서는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주는 무슨 이렇게 목적으로 의해 가지고 기업을 뭐 세무 감차기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볼 때는 역시 기업이 설비 투자가 돼야 고용이 창출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고용 창출돼서 지금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을 줄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규제는 완화하는데 예. 다른 편에서는 두들기면 이게 안 된다. 왜냐하면 규제 완화에 민감하냐 기업은 두들기는 데 민감하냐 두들기는 데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규제 정책에 있어서는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는 강화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규제가 푸는 것이 전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전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경쟁 촉진적인 규제는 있습니다.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 촉진적인 규제는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왜냐? 증시화 활성화하는데 사실상 일부 사람들이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은 증시의 본래 기능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쟁을 촉진하는 쪽은 규제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그다음에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경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책 당국과 기업이 있고 또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국민이 될 텐데요. 요새 실물 경제가 워낙 침체돼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길을 못 펴고 있다. 이분들이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자꾸 수동적인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또 해야 될 노력들 어렵긴 하지만요. 분명히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나중에 좀 해야 되겠다. 지금은 손 놓겠다. 예. 이런 얘기죠. 이게 제3자 입장입니다. 경제를 풀어가는 것은 정책 당국이고 내가 국민 투표에 의해서 뽑아준 사람이 할 일이고 예. 나는 뭐냐 가만히 있겠다. 당신들 풀어내라. 소극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 국민들 탓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는 경제는 국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같이 풀어가야 된다. 제발 이렇게 정책당 국민들한테 좀 말씀드릴 것은 정책은 제3자 입장에서 이제는 동참하는 시각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는 시간 관계상 아까 예. 시간이 상당히 짧다 그래서 지금은 제3자 입장에서 정책을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자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우리 증시 쪽으로 좀 더 깊이 여쭤보겠습니다. 증시 입장에서도 이제 꽃은 역시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들 역시도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럴수록 같이 좀 살리자는 의미에서 해야 될 노력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대역을 봤더니 8월 달에 7조입니다. 7조. 이게 1년 전 9월 달에 11조입니다. 어떻게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금 증시가 필요하고 은행보다는 증시가 필요한 다양한 자금이 필요한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를 고도화하는 이런 국가에서 1년에 비해서 주식 거래 대금이 40%나 이게 급감하는 이러한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개인 투자가들이 외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이 왜 외면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증시에서 수익을 못 남겨준다. 그럼 수익을 못 남겨주는 게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IPO라든가 뭔가 새로운 참신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투자해서 참신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온다. 이게 왜 안 들어올까? 상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건 상장 유지 비용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차라리 안 하겠다. 차라리 안 한다. 예. 내가 현금 쌓고 내가 가는 게 낫지. 예. 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냐 하는 측면. 두 번째는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주식에 투자하면 마치 꾼으로 생각하거든요. 자, 주가 4번 뭐 어쩌다 꾼을 한다. 그러면 뭐냐?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내가 은행에 나는 게 낫지. 더더구나 증권사에서 제대로 수익도 못 내주지. 선입견도 무슨 꾼으로 생각하지 하다 보니까 참신한 기업도 안 들어오고 개인 투자가들은 주식 투자는 마치 투기창 화거처럼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예. 사실상 무엇보다도 주식 대중화가 필요한 이런 시점에서 한국 경제가 다양한 자금 조달을 하고 기업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재테크 산을 창구를 해줘야 되는 이 역할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자자들이 급격히 시장을 노마드 현상이 발생하니까 예. 1년에 비해서 주식 거래가 40% 폭락하니까 증권사가 아무리 제어하더라도 여기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까? 살아날 길이고 그 유관기관도 다 지금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어느 보다도 증시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예. 개인 투자가들이 뭐냐? 지금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국가 경제를 이연다 하는 이런 쪽으로 선입견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대신에 투기하고 사기를 벌이고 그 다음에 선순환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주 강하게 이렇게 규제하는 이런 것이 결부돼야 된다는 걸 예. 말씀드립니다. 자, 투기와 투자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투자자들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증권사를 비롯한 이제 금융사들이 될 텐데요. 금융사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지 하고요. 지금 이제 3일간 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네네. 덧붙여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또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증권사들이 지금 구조조정 많이 하고 있죠. 예. 많이 하고 있는 노력들이 지금 다 결부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데 말씀드리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증권사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구조조정 하죠. 근데 위에부터 개선해야 된다. 지금 한국의 증권사 이렇게 보면 위에는 그대로 놔두고 젊은 사람에 해당되는 뭐 대리라든가 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증시를 떠나가는 모습이 되거든요. 이건 구조조정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두머리 격이 뭐 두세 명 있고 밑에 사람은 전부 떠나간다. 이런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조조정의 본질은 뭘까? 구조조정은 선도적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따르는 구조조정이 중요합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거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인건비가 많은 이러한 그 CEO라든가 이런 임원부터 줄이는 노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도 대중화가 필요하다. 예. 사실 주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남아있고 그래서 위에 경비가 많은 사람들은 줄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덧붙이라 하는 얘기인데요. 덧붙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은 다 어렵습니다. 예. 다 어렵기 때문에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 동참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다. 믿음이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믿음에 의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기본과 믿음에 의해서 경제정책을 풀어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제정책은 정책 당국자가 마련하는 것이 네. 아닙니다. 정책 당국자가 오물딱조물딱해서 몇 사람에서 오물딱조물딱해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지금은 뭐냐 스마트폰이라든가 뭔가에서 열린 지식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경제정책 결정에 참여를 좀 봐야지 그 정책에 의해서 국민들이 반응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정책을 마련하고 당신 따라오십시오.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경제정책을 설립할 때부터 좀 열린 지식을 활용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의 실효적 방안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가 한번 해보자 뭉치면 참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이제 저력이 있는데요. 경제 살리는 데 있어서도 모든 주체질이 한데 힘을 모아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